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범죄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사례는 전세 사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분양 대행하는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 마케팅 일을 하는 것으로 정말 영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았거나 또는 그 역할을 보았을 때 범죄단체로 우리 의뢰인을 의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불송치가 난 것입니다. 전세 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단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세 사기 중에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처럼 그 밑에 단순한 영업직으로 일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영업한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단지 영업만 하였다면은 범죄단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송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단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법률 용어와 실제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그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공모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범죄에 대한 계획을 짜고 어떠한 것에 논의를 하고 거기 관여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개기 관리책이라 한다면 내가는 유심을 가지고 중개기 줄 모르고 일을 한 것인데 지시받은 것에 불과한 나를 왜 관리인책으로 부르냐고 하지만 그냥 용고가 관리책인 것입니다. 이게 민사사건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란 말하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말하는 선의 제3자는 이 사안을 잘 모르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선의 제3자라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범죄단체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슨 조폭이나 되는 것이냐 생각해서 범죄단체를 붙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죄단체가 내가 조폭도 아닌데 어떻게 범죄단체라고 부르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면은 재판부에 있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 과정에 있어서나 1심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전부 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실제로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무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무죄 나오는 거야 의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범죄 피해 금액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다면은 전략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범죄단체가 아니었다고 믿고 진심으로 주장하는 것과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진심으로 범죄단체라는 그 문맥, 그 문구, 그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나는 정말 내가 무슨 조폭입니까? 나는 형, 동생끼리 같이 좀 잘못한 일을 한 것 뿐인데요. 이것을 심지어 변호사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조금 좋은 결과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 범죄 조직 내지는 범죄 집단으로 보이는 이 무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상 역할을 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에 있어서 거의 총책급으로 팀장급 이상으로 기소되고 조사받는 사람이 내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또는 가입 및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재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판을 같이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의심을 받아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진행했던 변호사님이 이게 어떻게 범죄단체냐고 하면서 범죄단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자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총책이 아니라는 점이 억울하면 정확하게 총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지 범죄단체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재판부한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범죄단체에 대해서 범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고 이 적용 범위가 처음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다투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정교해야 되고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 용어와 일반인들, 즉 재판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느끼는 이 심정과 문맥과 실제 법 적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오해가 단지 오해로 그치지 않고 정말 법정에 있어서 진심으로 주장을 하고 그걸 정말 그것이 이러한 이유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게 돼서 법정에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잘못된 결과로 그러니까 즉 형량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지 범단으로 기소가 되어서 또는 범단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범단 부분을 다툴 만한 부분인지 또는 그것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안타깝지만 인정을 하되 그 양형적인 측면에서 가담 정도 내지는 조직이 상당히 느슨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되는 사안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범죄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